후보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요즘에 1주택자 분들이 예.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요즘에 규제도 심해지고 하는데 예. 이제 1주택자 분들은 더 투자를 해도 될까요? 사실은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이 투자자는 아닌데요.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, 벼락 꺼지는 면하지만 부자 될 수가 없는 스탠스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는 모든 주택이 다 오르고,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다른 데 가려면은 어렵죠, 그죠? 네. 그래서, 다주택자가 돼야만 내가 거주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1주택자들의 고민이라는 게, 내 집 마련에 더 큰 데로 옮긴다는 고민인지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걸 투자한다는 거지의 질문인데, 일단은 1주택자가 2주택 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.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있죠. 어디죠? 비조정지요? 비조정 지역에 가면은 1.1%잖아. 그죠? 네.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예?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. 약간 구축이거나 집값이 많이 안 올라서 팔고 다른 걸로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아서 예.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.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갈아타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?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지금보다 더 좋은 쪽으로.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마 수도권 서울을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보다 더 좋은 비싼 데로 갈아탈라 하니까 규제 지역은 2주택 인근은 8%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, 만약에 10억짜리를 사면은 취득세가 8% 같으면은 8천만 원이에요. 8천만 원이면 정말 많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. 재개발, 재건축을 특히 재개발을 하는 지역, 서울에 빌라나 아니면 이런 투자를 해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것을 미리 사놓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, 아까 1주택자가 비규지역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, 그렇게 되면은 비규지역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? 아직까지 가격이 폭등하지 않은 지역. 이해하잖아요. 네. 지방이죠, 거의. 지방이 있는데, 그 비규지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가격이 침체됐거나 폭등하지 않았던 지역이니까 상승할 여력이 높다.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 집을 살면서 투자로 뭔가 더 소득을 얻고 싶다 하는 사람은 비기지역으로 가면 되는데, 그런데 1주택자들이 그걸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. 뭐냐?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에서 비기지역을 하나 더 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중과가 되니까 2주택이 되니까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다,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, 분명히.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안 팔게 되면은 중과세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는 나중에 팔더라도 지방에 투자한 1주택을 팔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뭐 계속 가지고 가면은 그에 대한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좀 어떤 오래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새 집으로 가고 싶다. 이렇게. 그러면 올라타기죠, 올라타기. 이제 새 집 올라타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는 빌라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돈을 보태서 더 승급으로 정말로 실거주로 생각을 한다면은 갈아타는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갈아탄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게 혹시나 샀는데 떨어질까봐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. 그런데
내 집 마련을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부동산, 아파트 가격은 큰 상승장을 보면 항상 오르는 상승장이에요. 잠시 주춤할 뿐이지.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은 항상 옳다.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를 하나 주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가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했을 때 항상 옮기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.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1주택자분들 중에 예. 지금 규제도 너무 심하고 겁이 나서 이제 무주택자로 이제 집을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요? 네. 이제 앞으로 집값이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옛날에 2015년 6년도인가 서울 아파트를 이렇게 추천해서 사신 분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값은 반드시 잡는다.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주춤할 때 있잖아요. 네. 지금이 그렇거든요.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그 불안을 못 이겨내고 판 경우가 있어요. 그때 투자금이 2, 3천으로 서울 아파트를 샀었거든요. 그리고 서울역자이도 미분양을 잡았다가 아들이 막 반대를 엄청 해가지고 그때 피를 300인가 400 받고 판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이 짧은 그리고 이제 지금 불안에 의해서 내 집 마련을 팔았다. 그러면은 스스로가 벼락꾸지로 다시 가는 그런 우를 범지 말라.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에피소드가 또 많은데 한 분이 한 3년 전인가 서울에 집을 팔고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판 금액에서 5천, 1억을 더 주더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해라. 그래야만 불안하지 않는다. 이러니까 어쨌거나 돈을 더 주고 다시 샀어요. 그래서 부부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. 그 후에 이제 몇 억의 아파트가 올랐는데 지금 아마 질문하는 게 아마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런 것을 아마 기준으로 물어볼 거예요. 그래서 아파트를 파느냐 사느냐 이런 것은 지방마다 다 틀리니까 그 지방의 성격에 맞게 해야 되지만 일단은 1주택자라면은 팔면 안 돼요. 파는 순간 몇 년이 흐르고 나중에 벼락가지가 될 수 있고 팔면은 또 못 사요. 왜 못 사느냐? 팔았다가 5천 1억 오르면은 그 돈 주고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길만 기다리로 마냥 본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. 우리 어떤 도박을 하면 본전 때문에 망한다 하거든요. 그래서 1주택자들이 단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불안과 단기적인 조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파는 그런 우는 벌하지 마라.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네,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? 네, 1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예. 네,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네. 만나 뵐게요.